네, 시행 2년하고 한 달 만에 전면 해제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봤지만 68일 만에 확진자가 최저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세선을 봐도 계속 줄고 있고요. 감소세가 확실해 보이는데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볼 때요. 이대로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질까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피크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오미크론이 돌고 그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돌고 그래서 두 번의 피크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오미크론이 들어오고 나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좀 늦게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르게 피크가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좀 뭉쳐지면서 오는 쪽으로 와서 외국은 두 번의 피크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한 번의 피크로 가는데 대신 좀 길게 그 좀 완화도가 외국보다는 좀 더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게 느껴집니다. 감소되는 속도가 좀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있었고 스텔스 오미크론도 있고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곡선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니까 좀 곡선의 넓이가 좀 넓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남은 변수를 꼽는 게 이제 추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늘어날 이동량 이걸 두 개를 꼽던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동량 자체도 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전처럼 정상 그 오미크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유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될 거고 저희가 이제 2년 1개월 동안 겪어왔듯이 나는 내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밀집, 밀접 이런 자리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가능하다면 사람들과 쓸모없는 모임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동량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본인들이 특히 실내에 있거나 그럴 경우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같이 마스크를 벗는 행동들,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는 2주 뒤에 이 마스크 벗는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착용은 그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실외에서는 뭐 사람들하고 한 1.5m 이상 거리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반드시 써야 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꼭 쓸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거리두기 관련해서 얘기하셨고 이동량 관련해서 지금 변이요, XE 또 BA2에서 이렇게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이들이 지금 기존의 바이러스들과 치명률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력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의 이제 하위 변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행인 것은 그 감염력 자체는 좀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 독성은 약해져서 지금 오미크론과 큰 차이가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의 그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그 풍토병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델타크론 같은 델타 바이러스 같은 독성을 갖고 있고 오미크론 같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변종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사회적 그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더 독한 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과 뭐 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방역 체계를 전환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부터 60세 이상은 이제 4차 접종을 사전 예약해라라고 정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접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을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최근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스라엘에서 작년 12월부터 그 연구했던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 18만 명의 대조군과 같이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에서 그 4차 접종을 한 경우에 그 환자의 그 전파도 많이 줄였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도 줄였고 그다음에 항체 유지가 보통 2.5배에서부터 시작돼서 보통 한 4주 지나면 6 내지 7배 정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4차를 맞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반 뭐 보통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같은 것을 최소한 2번 이상 맞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이렇게 맞았다고 하면 실제로는 mRNA 백신 한 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맞는 4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mRNA 백신이 2차 이상 맞았다고 하면 충분히 뭐 괜찮아겠죠. 이 3차까지 백신을 맞고도 2차나 3차까지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연 치유됐는데 그분들은 면역력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4차 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 처음에 그 mRNA 백신을 2번 이상 맞았다고 하면 4차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mRNA 백신 2번 맞았고 예. 그다음에 자연 면역이 생겼으면 가장 최고의 좋은 그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처음에 맞은 것들이 그 mRNA 백신이 2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 2번 이상이 되도록 꼭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